이제 금요일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이버 궁금합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1만 1,000원이고요. 네. 20%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올해 초에 좀 했다가요. 네. 6월 초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도 현재 수익권에 계신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예, 박서준 본부장님이요. 네, 박철신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예. 네, 상당히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최근에 좀 예. 조정을 많이 받아서 좀 걱정이 많이 예, 크실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내용이야 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AI 쪽에 대한 어떤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거든요. 정부에서 네네.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장성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AI를 이제 적용을 하면서부터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AI가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 플랫폼에 재밌는 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정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이 유저들이 접속하는 시간들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플랫폼의 어떤 가치도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 광고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지금 주가는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일단 저는 당연히 홀딩을 말씀드리겠고 하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같이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별 리스크를 조금 이제 좀 분산을 하자는 관점인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사실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하반기 때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카카오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네이버가 안 좋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비중이 한 20% 정도 되시니까요. 한 절반 정도는 카카오를 한번 사보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픈 AI가 사실 전 세계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카카오랑 지금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하반기 때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네이버와 함께 카카오도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배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사실 뭐 여유 자금이시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최고가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래도 1차적인 저항을 고려해서는 1차 목표가는 당연히 29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손절 라인을 굳이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20만 5천 원 정도를 이탈했을 때, 즉 200일선을 이탈했을 때는 혹시라도 그렇다면 잠시 현금화시키겠다가 반등 나올 때 재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여전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카카오까지 함께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또 삼성중공업, 카카오페이, 한화엔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예. 고민이실까요?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19,164원에 30%.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한 2주 정도 되셨어요. 예, 예. 네, 이 종목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이주호 선생님한테. 네, 이종훈 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혹시 2주 전에 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사신 다음에 추가 매수하신 걸까요? 예, 중간에 조금 추가했어요. 그럼 이렇게 불타기를 하신 거죠? 예. 이게 지금 왜 이걸 여쭤봤냐면 일단은 뭐 물론 이제 차트를 좀 줄여봤을 때 월봉상으로 봤을 때 삼성중공업이 정말 아직도 못 올라간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꾸준히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올라갈 때 따라가셨다라는 건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지금 뭐 FLNG 특히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와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고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에너지 정책 자체가 화석연료를 개발하자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천연가스라던가 석유를 개발을 해서
어딘가로 보내려고 하겠죠. 수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또 조정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지금 일본이 합작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쪽에서 우위를 점하는 협상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실제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러한 고수익성을 가진 이제 고부가치 선박이라고 하죠. 이런 쪽에 대한 수익성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외 변수 때문에 지금 비중이 30%인 거는 다소 부담스럽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은 다음 주가 됐을 때 아니면은 관세 협상이 끝나게 되고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다음에 조금 더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 오히려 저는 비중을 절반 정도 매도를 하셔서 좀 리스크 관리하시고 이게 저희가 해소가 된 다음에 그때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물론 30%라는 현금 비중을 가지고 나는 길게 볼 거다. 중장기 관점으로 볼 거다 하고 들어가신 거면은 굳이 매도를 안 하셔도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나는 추가 수익을 보려고 들어왔다 하신다면 리스크는 좀 관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궁금했던 부분들이 좀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카카오페이, 한화엔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CJ 172,000원에 15%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저번 주쯤 될 것 같은데요. 저번 주에요. 예. 주가가 최근 계속 떨어져서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전략 세워봐야 그렇습니다. 될지 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박철순 대표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박철순 대표님 CJ 상담해 주시죠. 이게 지금 전고점 돌파를 딱 하고 나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주식 차트상은. 하지만 일단 보유를 말씀드린 거는 지금 뭐 우려감은 별로 안 보이고요. 사실 기대감만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반등 충분히 지금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돼서 보유를 말씀드렸고요. 일단 CJ는 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자회사가 굉장히 지금 호황입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영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들이 뭐 다른 곳은 안 가도 올리브영을 갈 정도니까 일단 자회사들이 굉장히 빵빵하고 뭐 CJ제일전도 마찬가지죠. 비비고를 통해서 전세적으로 지금 엄청난 흥행을 좀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자회사들의 안정적인 실적이 굉장히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순이익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데 작년에 이제 1,500억 원대밖에 안 됐었거든요. 순이익이. 그런데 올해 7천억 원대 후반까지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순이익이 올라간다는 것은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우리가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팔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고점에서 지금 밀려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 주가 하단에 있는 지지선이 좀 무너졌을 때는 회사가 나빠서는 아니고 일단 눈에 보이는 투매를 좀 피하기 위해서 일단 현금화를 시키셔야 되는데 당연히 전저점이자 그다음에 61선 부분인 14만 5천 원 정도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잠시 현금화 시키셨다가 다시 지지선 만들고 반등 나올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당연히 저항선이 될 수 있는 17만 5천 원인데 여기까지만 가면 사실 지금 매수하신 가격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수익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좀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지금 15% 정도 비중을 갖고 계시니까 한 5%에서 10% 정도는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 나오면서 양봉이 좀 나왔을 때 한 2거래 정도 연속적으로 양봉이 이어질 때쯤에는 한번 5%에서 또는 10% 정도까지 비중 좀 늘리셔서 평균을 낮추시면 전고점이죠. 17만 5천 원까지만 가도 꽤 괜찮은 수익성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눌림목 나올 때마다 공략하시는 것도 괜찮은 종목이니까요. 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계속 떨어져가지고 걱정이 됐었는데 고맙습니다. 네, 전망이 워낙 좋으니까요. 계속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일단 현금화 시켜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목표가 17만 5천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오늘 마켓장에서 샀는데 조금 너무 비싸게 줘서 66,025원에 30%를 샀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그냥 더 놔둬도 되나 하고요. 아,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매수하셨어요. 네. 네, 방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아,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주 네, 이종훈 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매수하신 가격은 사실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두산에너빌리티가 고점인 74,000원을 터치하고 나서 옆으로 횡보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계단식 상승을 기대해 보긴 좋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짧은 시간에 많이 올랐고요. 시가총액이 거의 10조 원 중반 후반에서 지금 시총이 41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데 순이익 자체는 굉장히 낮아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상당히 고평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합니다. 저는 성장 가능성 점수만 보면요, 뭐 이보다 더 할 수 있을까 정도로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정 의견을 들은 이유는요, 어쨌든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밸류가 너무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적 보면은 YOY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은 좀 감소했고요. 물론 MOM 대비하면은 뭐 분기별 대비하면은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실적을 지금 뭐 만족하기에는 지금 이미 두산에너빌리티는 미래의 밸류를 너무 많이 가져왔다는 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와 좀 대안으로 삼아 볼 수 있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저는 BHI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만약에 수주를 하더라도 실제로 원전이 다 지어질 때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돈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실적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하지만 가스터빈과 관련된 사업은 좀 다르겠죠. 특히나 S&T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가스터빈과 관련된 사업 때문에 호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역시 가스터빈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요. BHI도 가스터빈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한전 관련된 한전 KPS라던가 한전 기술 쪽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요, 그 가스터빈과 관련된 사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스터빈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두산에너빌리티와 BHI를 비교해 본다면 BHI 대비했을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너무나 지금 고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과열이 좀 시켜질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두산에너빌리티보다도 BHI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손절을 했는데 어느 가격선에서 손절을 해야 될까요? 지금 사실 조금 손실이긴 한데 그 큰 손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 뭐 8시 전에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올라오면 그때 매도하셔도 좋겠고, 아니면은 다음 주에 매도하셔서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 매도하고 저는 BHI로 바꾸셨으면 좋겠고, 그것도 좀 난 껄끄럽다 하시면은 여기서 절반만 팔고 절반을 BHI를 사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30% 비중 들어가 버리면요, 급락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비중을 줄이셔서 BHI 쪽으로 좀 다른 종목으로 좀 분산을 해서 투자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고점에 대한 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BHI로 종목 교체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신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PS 일렉트로닉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756원에 3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게 2월 12일부터 사가지고 16일도 사고 17일도 사고 뭐 20일도 사고 이래갖고 네. 지금 30% 맞췄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앞으로 주가가 좀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박철순, 네, 박철순 대표님 바로 네, 상담해 네, 주시죠. 대표님. 네, 박철순 대표님. 네, 지난달에 혹시 매수하신 걸까요? 네? 지난달에 매수하신 걸까요? 이 종목이? 네네. 아, 지난주 딱 이제 지난달에 급등 나왔을 때 매수하셨던 것 같은데 좀 예. 주가는 좀 아쉽게 좀 됐지만 일단은 뭐 전망은 사실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전력 증폭기라든지 이런 주요 사업부 같은 경우가 전방사로 수요가 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 때 수익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제가 조금 매도를 말씀드렸던 거는 차라리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PS 일렉트로닉스보다는 RFHIC로 갈아타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두 회사가 모두 다 지금 전력 증폭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압도적인 어떤 수요는 지금 사실 RFHIC 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주가 훨씬 더 많이 몰리고 있는 RFHIC 같은 경우는 방금 지금 가지고 계신 PS 일렉트로닉스 대비했을 때 주가가 완전히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지금 사실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RFHIC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 전망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15억 원에서 올해 200억 원이 넘어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역시나 성장세를 좀 유지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부가 좀 비슷한 유사한 업종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확실하게 수요가 좀 나오고 매출이 붙고 있는 기업 쪽으로 갈아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매도를 말씀드려요. 사실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자체도 PS 일렉트로닉스가 사실 많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은 없어서 사실 반등 나온다면 신규 접근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굳이 이 종목을 들고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RFHIC로 넘어가시는 게 심리적으로도 훨씬 더 편하실 거고요. 실적 시즌에도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저쪽으로 비중을 좀 이동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네.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지금 네네네. 손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근데 지금 빠지고 있는 것 때문에 못 파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지고 있는 종목이 손실일 때, 특히나 손실폭이 클 때 매도하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항상 우리가 매도를 못할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 지금 이 종목을 안 갖고 있다면 신규 매수를 할 것인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만약 내가 지금 신규 접근한다면 PS 일렉트로닉스를 살지 아니면 RFHIC를 살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냉정하게 좀 해보시면은 그래도 교체 매매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든 결정이 되실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절반 정도라도 RFHIC 쪽으로 넘겨놓으시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전저점이 한 2,600원만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가져가셔도 되겠지만 절반 정도는 한번 RFHIC 쪽으로 한번 넘겨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도 의견과 함께 RFHIC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은 금요일도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다나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9,050원에 8%.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거의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 3주 정도요. 네. 네, 그래도 오늘 강하게 올라줬는데 앞으로 매수가까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전략 들어볼까요? 이주 본부장님이요. 네, 이주원 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그 3주 전이면은 7월 초에 사신 거세요? 네, 혹시 이거 그때쯤인 것 같아요. 네, 7월 7일 날 올라갈 때는 매도 안 하신 거죠? 글쎄, 올라갔다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아마 산 것 같아요. 아, 그러시면 일단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만약에 다음 주에 올라가려면요. 국내 증시가 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증시가 좋으면요. 수급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과연 올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보시면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펩트론을 시작으로 ABL 바이오, 삼천당 제약 지금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이 막 상한가에 육박하는 그런 시세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 자체가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이런 쪽으로 강할 때는 확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시장이 좋다?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이 만약에 발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강한 수급이 과연 올까를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시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다.
그 관세 리스크가 아직 해소가 안 됐다 그러면은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온다. 그리고 10,000원 이상으로 한번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매도에 대한 준비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금 다나 같은 경우도 지금 스테이블 콜링 관련해서 엮이면서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어요. 4월달, 그러니까 5월달부터 거의 2달 만에 거의 4배 이상 올랐거든요, 주가가. 그럼 많이 오른 상태고 지금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고점 대비했을 때 큰 조정은 아니에요. 그런 말인즉슨 뭐냐면 이게 계속 영원히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더 가기에는 지금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 되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만큼 더 올라가기에 버거울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10,000원 위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 시장 분위기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000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의견 주셨고요. 고민되시던 부분들이 꼭 풀리셨기 바랄게요. 나도 이 종목은 꼭 해결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그 뭐더라, 카카오페이 네, 카카오페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따라갔어요. 53,500원에 네. 20%요. 아, 오늘 사셨어요. 네, 경고 떨어지고 주의 붙었걸래. 오늘 주의 떨어지면 이제 저기 하니까 따라가 봤죠. 네, 오늘 또 급등이 나와주면서 현재 수익권에 계신데 앞으로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박철순 전문가님. 네, 박철순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기가 막히게 따라 붙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매수 타이밍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뭐 네.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다음 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뭐 가장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카카오페이인데 네. 상당히 사실 6월 달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네, 부담이 맞아요. 좀 있었는데 다행히 네. 지금 많이 내려와서 부담은 많이 내려간 상태죠. 그리고 이제 반등이 딱 나올 때 잘 잡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다렸어요. 네, 이제는 뭐 파는 것만 잘 하시면 뭐 큰 수익도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사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중에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네. 경우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잖아요. 작년까지는 영업 손실이었고 순손실이었던 기업인데 이제 올해는 완벽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다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특별히 뭐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요. 손절가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저는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요. 뭐 당연히 네. 기술적인 저항만 고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85,000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만약에 힘차게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일단은 11만 원 어떻게 보면은 최고가 바로 직전까지 그럼 먼저 갔던 데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저항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1차 목표가는 85,000원 정도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11만 원 정도로 한번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일단은 예. 6만 원대 정도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현금화 시키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저기 전문가님 주의가 아직 오늘 붙었잖아요. 네. 월요일에 괜찮아요? 많이 올라서?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일단 지금 아,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봐도 뭐 크게 밀리는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가 오늘 대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팔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추세는 좀 남아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다른 종목들보다 또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85,000원, 2차 목표가 11만 원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하나 엔지니어.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6,600원에 53%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2년 됐습니다. 6년이요? 전. 예. 네, 이 종목 현재 수익 중에 계신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예, 저 박철순 대표님이요. 네, 박철순 대표님 한화엔진 상담해 주시죠. 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엄청난 예. 수익 중이신데 너무 예. 종목을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엔진 쪽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예. 일단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 조선은 물론 조선업도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예. 상당히 지금 조선주도 잘 가고 있는데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게 유일한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지금 엔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중국 회사들도 우리나라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엔진들을 가장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좀 디테일하게 파보면은 경쟁 국가인 중국 같은 경우가 조선은 조금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괜찮고 저가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부품이라든지 기자재 쪽이 좀 약합니다. 그건 우리가 확실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과의 어떤 경쟁 때문에 조금 가끔 흔들릴 수 있는 조선 대비했을 때 역시나 엔진이라든지 부품 또는 기자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안정성과 수익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뭐 고점을 오늘 완벽하게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상단에 저항선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예. 이 종목은 그냥 계속 끌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목표가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한 4만 원까지는 충분히 밀려 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4만 원 정도, 네, 4만 원 정도 1차적인 목표가로 보시면 지금 53%면 그 비중이 꽤 큰 편이거든요. 네, 이걸 그 비중이 제가 반절이 넘어서 네네네. 비중을 줄여야 되나 아니면 언제쯤 저희가 매도를 해야 하나 그게 제일 궁금해서 네네네. 전화를 드린 건데 네, 일단은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네. 4만 원인데 4만 지금 원이요? 추세가 지금 아직은 이제 오늘 네. 장대 항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네. 추세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성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네. 바로 음봉 나오면서 대량 차익물 나올 때는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는 게 맞겠지만 여기- 지금 네. 추세라면 좀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만약에 음봉이 한 이틀 정도 연속으로 나온다 아니면 당일날 네. 주가가 좀 밀리는 경우가 있다면 일단 절반은 익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손절 말이요? 라인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저항선이었잖아요. 5월 달에도 뚫지 못했던 선 그리고 예. 6월 달에 뚫지 못했던 선 어떻게 보면 3만 1,000원, 2,000원 이때 구간이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저항선이었지만 이제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만 1,000원에서 3만 2,000원 정도 하향 이탈하면은 그때는 전량 익절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이고요. 32,000원 정도 하면 이제 전량 입절이요. 네, 전량 익절하시고 근데 예. 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 거기서 뚫고 밀려 내려가면 전저점이죠. 한 2만 예. 5천 원에서 또 다시 한번 지지선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두 번째 예. 2차 지지선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등 보면서 예. 또 한번 눌림목 공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눌림목은 얼마에서 공략? 네,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예. 3만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에서 파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2만 5천 원 정도에서 만약에 지지선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예. 여기서 반등 예. 보시면서 천천히 매수를 또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여전히 수익성이 또 기대되기 때문에 계속 홀딩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 4만 원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 바랄게요.